그랄TV 가족 여러분, 우리는 조선의 글 쓰는 여자들이라는 책을 지금 시리즈로 보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여는 말, 그 다음에 첫 번째 귀하디 귀한 여아, 그 다음에 세 번째 꼭지로 이제 글 배우는 귀녀에 대한 것을 오늘 봅니다.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이제 자라나서 글을 배우게 지금 되는 거지요. 읽겠습니다. 기억을 가르치면 가가 나냐 벌써 안다. 두어줄 군두목에 정자 초서 능히 안다. 글 배워 문장함이 여자직분 아니로다. 화자는 즉 말을 하는 사람, 글을 쓰는 사람이지요. 아마 여기서는 아이의 엄마가 되겠지요. 화자는 한글을 배우는 데에도 딸아이가 뛰어난 소질을 지녔다며 칭찬한다. 해당 구절이 희미해서 분명히 알기 어려운데 앞에서 언급한 고려대학교 소장 귀여가에서는 기억을 가르치면 가기야 나냐를 벌써 알고 한자를 가르치면 정자와 초서를 다 능히 안다고 했다. 과거에는 한글을 배울 때 가갸, 거교, 고교, 구교, 극기를 외우고 다시 나냐, 너냐 이 순서로 익혔다. 한자를 배울 때는 한자가 아닌 단어인데도 한자로 적으면서 한자를 익혔다. 예컨대 생각을 생각으로 적는 것처럼 말이다. 이런 것을 군두목이라고 한다. 귀녀는 한글과 한자를 익히고 쓰는 데에도 뛰어나다. 그러나 화자는 글을 배워 문장을 하는 것이 여자의 직분이 아니라며 자신의 속마음을 토로한다. 귀녀가 타고난 능력과 소질을 지녔지만 여자라는 이유로 능력과 소질을 펼치지 못하는 데에 아쉬움을 드러낸다. 귀녀에 대한 화자의 속마음이 아쉬움으로 읽히는 것은 노래의 주인공 귀녀의 공부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노래에서 귀녀는 구런의 이소, 도연명의 귀거래사, 소동파의 전후 적벽부, 백낙천의 비파행까지 중국의 이름난 문사들이 한문으로 지은 명문을 섭렵하는 데 이르렀다고 한다. 귀녀가 중국의 명문을 학습할 수 있었던 것은 부모가 귀녀의 능력과 소질을 인정하고 키워주고자 했기 때문이다. 여성을 위한 공교육이 존재하지 않았던 조선시대의 현실을 고려할 때 조선시대 여성교육은 전적으로 부모가 허락해야 가능했다. 만약 부모의 응원이 없었다면 귀녀의 공부는 글자를 쓰고 익히는 아주 기초적인 단계에 그치고 말았을 것이다. 부모의 관심과 보살핌 속에 귀녀는 한가한 시간에는 동유들과 쌍육을 놀며 바둑을 두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귀녀가 마냥 하고 싶고 잘하는 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귀녀 역시 당시 여성의 중요한 의무였던 바느질, 실잡기, 배틀질 같은 가사도 열심히 익혀야 했다. 빼어난 외모에 실력 또한 출중했던 귀녀는 가사를 익히는 데에도 능숙한 모습을 보인다. 어느덧 15살이 된 귀녀,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기에 문벌 좋은 귀한 집으로부터 중매가 들어오고 군자와 숙녀의 만남이라고 이를 정도로 준수한 남편을 맞이한다. 벌써 이제 귀녀가 시집가는 나이가 되는 거예요. 혼인을 전후로 친정 부모의 자상하고 자세한 교훈이 이어지는데 신기하게도 이 노래에서는 당시 여성들을 괴롭혔던 시집살이가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귀녀를 기다리는 것은 시집살이가 아니라 남편의 과거 급제다. 남편의 과거 급제에 관해서 고려대학교 소장 귀여가에서는 등과라고 했지만 단국대학교 율곡기념도서관 소장
귀여가에서는 소년등과라고 한껏 치켜 세웠다. 어와 좋을시고 소년등과 하였어라. 얼시고 좋을시고 한림대교 좋을시고 옥당으로 패초하니 은금패물 앞세우고 좌우로 벽제소리 길가에 진동한다. 동부승지 당상하여 좌부승지 우부승지 차례로 지낸 후에 상품으로 도승지며 선해당상 이조참판 제수하니 대사성 한 후에 예조참판 승품하여 이조병조 지낸 후에 의주 부윤 잠깐 거쳐 평안감사 둘러앉아 그리고 중략 어와 좋을시고 우리 귀녀 팔자로다. 과한을 채운 후에 이조판서 승낙하고 병조 이조 도목치고 육조판서 다 지내고 대제학 선해당상 겸대하고 충신으로 입상하니 우의정 출사하여 영의정에 올랐으니 나이 70이라. 벌써 70 나이까지 이제 됐어요. 영부사로 치사하고 귀장하시니 기로당상 거치시고 보조하였어라. 향국에 별 없두고 내와 같이 낙향하니 내라는 것은 아내라는 얘기죠. 벼슬은 아들 손자에게 현장하고 백년동락 좋을시고 우리 팔자로 50천 정경부인 70에 해로하고 자녀 손자 만당하여 층층 아들 금옥관자 빛날시고 노복 전랑 광채하니 부귀 겸전 그 아닐까 이것이 천덕 없이 이럴쏜가. 조선시대 소년등과가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귀녀의 남편은 중앙의 벼슬부터 지방의 벼슬까지 내직과 외직을 두루 역임한다. 특히 말년에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의 육조 판서를 다 지내고 나라의 최고 문장가에게 주어지는 대제학과 조선 후기 경제를 총괄하던 선해정의 제조를 겸했다는 언급에서 관운이 대통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우의정과 영의정은 그의 화려한 이력의 정점을 찍은 것이다. 우리는 앞서 갓 태어난 귀녀를 위해서 노래 속에서 오복을 빌어준 것을 알고 있다. 귀녀는 남편을 통해서 조선시대 여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귀함을 모두 이루었다. 조선시대 재산의 척도인 노복이 집 앞에 가득하다는 말은 귀녀가 부귀를 함께 가졌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남편의 관우는 아들과 손자의 벼슬로까지 이어졌고 집안에는 자손이 그득그득하다. 부부 금술도 백년해로를 의미하는 백년동락이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좋다. 귀녀가 이루지 못한 오복은 없다고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 설령 이것이 딸 바보 부모의 상상과 소원이라 할지라도 딸 자식에 대한 사랑과 축복으로 가득 찬 귀여가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시대 모든 여성의 삶이 우리의 생각처럼 마냥 고통과 불행으로 점철되었다고 보아서는 곤란할 것이다. 여기에서 이 귀녀가를 통해서 그 조선시대의 여성의 그 복을 누리는 그런 부분을 지금 우리들에게 이 책에서는 말해주고 있어요. 서주원과 정기선 두 사람이 공동으로 지은 책, 조선의 글 쓰는 여자들, 이 글을 귀녀가의 어머니인 그 어머니가 이 글을 썼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진 거예요. 이렇게 기록의 힘은 그 시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